음악과 함께 시작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듯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회, 저는 아프리카 토착어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있었죠.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 한 한국인 교수가 던진 차가운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직 문자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지 않나요? 대부분 구전 문화일 텐데요. 순간 제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지혜와 역사가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변의 다른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던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 제게 한국은 무관심과 편견의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작은 마을,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인 월로프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읽으며 희망으로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 아이들이 600년 전 조선의 한 위대한 임금이 만든 문자로 해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피어난 한글의 위대한 여정,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아프리카의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리디아 응카모, 세네갈 출신의 언어학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게 한국은 그다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서울국제언어학회에서 겪었던 일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발표에 대한 한국인 교수의 질문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미개한 곳으로 여기는 듯한 오만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느꼈던 뜨거운 분노와 모멸감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선진국이라 자부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서구의 시선으로 우리를 재단하는 또 다른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 고향 세네갈에 있었습니다. 2022년 수도 다카르에서 200km 떨어진 제 고향 마을 은고르에서 교육봉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참담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12살 소년 바카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우리말로 공부할 수 없어요? 바카리는 집에서 할머니와 또 친구들과는 월로프어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프랑스어로 바뀝니다. 아이는 생전 처음 듣는 단어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제가 교과서에 적힌 르카레, 즉 정사각형을 가리키자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월로프어로 네모난 모양이라고 설명하자 바카리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 그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숨결이자 생각의 뿌리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으며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고향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원로이신 마두 할아버지는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아랍 문자를 빌려 월로프어를 표기했던 아자미 문자가 있었지만 프랑스 식민 지배자들이 그것을 금지하고 오직 프랑스어만이 문명인의 언어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독립한 지 6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프랑스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촌 마리암과 함께 작은 공부방을 열어 아이들에게
월로프어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바카리는 분수의 개념을 단숨에 이해했고 8살 나디아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배움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세네갈 교육부로부터 날아온 공문 한 장이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비인가 교육활동 즉시 중단 명령. 저는 수도 다카르로 달려가 프랑스 소르본 대학 출신의 엘리트인 교육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응카모 박사,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프랑스어 통합교육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려면 프랑스어는 필수입니다. 프랑스권 담당 장관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토착어 교육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아시아의 문자인 한글로 아프리카 언어를 쓴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 순간 저는 분노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식민지 시절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프랑스어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언어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식민 지배는 끝났지만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마음속 식민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저희 공부방을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교재들을 압수당하고 아이들은 우는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바카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마을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정부와 맞서지 말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책상에 앉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 모진 언어 말살 정책을 이겨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자를 끝까지 지켜내게 했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저는 이 프랑스어라는 감옥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해낼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졌던 바로 그 나라, 한국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가져다줄 줄은 말입니다. 공부방이 폐쇄된 후 은고르 마을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알아들을 수 없는 프랑스어 수업 속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월로프어로 분수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바카리는 다시 수학 바보가 되었고 겨우 자기 이름을 쓰게 되었던 나디아누스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아이의 잠재력이 언어의 장벽 앞에서 무참히 꺾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마을 언덕에 올라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문득 대학원 시절 배웠던 세종대왕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드셨다는 이야기. 훈민정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600년 전 어려운 한자 때문에 배움에서 소외되었던 조선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을 꿈꿨던 한 군주의 위대한 마음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23년 1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교육혁신 포럼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소수 언어 보존 및 문해 교육 프로젝트.
발표자는 한국인 한서진 교수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편견에 사로잡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크린에 띄운 첫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한글 아래 한글로 표기된 원로프어 인사말 나감 대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진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에 세상의 어떤 언어든 그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언어의 성조 또한 특별한 부호를 추가하면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아프리카 언어가 한글로 표기 가능합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미 3년간 서아프리카 현지에서 월로프어, 풀라어, 만딩고어의 한글 표기 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었습니다. 프랑스어나 아랍 문자를 빌려 쓰는 것이 아닌 우리 언어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 한서진 교수는 축복을 뜻하는 월로프어 단어 바라케를 한글로 쓰며 말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 위대한 정신이 21세기 아프리카에서 다시 꽃피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와 그의 딸이자 한국교육부 협력 담당관인 한지훈 과장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향한 사랑이라는 세종대왕의 철학을 잇는 인류애의 실천이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시범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성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그토록 차갑게만 느껴졌던 나라 한국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한 임금이 꾸었던 위대한 꿈이 머나먼 아프리카 아이들의 현실과 만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저는 한국팀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밤 시간을 이용해 한글 월로프어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나디아는 단 며칠 만에 한글로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썼고 2주가 지나자 바카리는 월로프어로 분수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하며 풀어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나디아가 제게 건넨 작은 쪽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서툴지만 정성껏 쓴 한글 월로프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야이바이, 도골라.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태어나 처음으로 글자를 통해 엄마에게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던 나디아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의 종교 지도자이신 세이크 우마르께서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분은 아이들이 한글로 이슬람 경전인 꾸란의 구절을 월로프어로 번역해 쓰는 모습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이 문자는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과 배움을 동시에 키울 수 있게 하는군요. 그는 공개적으로 한글 교육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했지만 프랑스어로는 한 문장도 쓰지 못했던 아이, 이사크는 월로프어로 바오바브 나무와 소년이라는 짧은 소설을 써왔습니다. 한글이라는 날개를 달자 아이의 잠재력이 폭발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아주머니는 한글로 장부를 쓰기 시작했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우리 마을 아이들의 수학 점수는 평균 35점에서 68점으로 과학 점수는 28점에서 61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점수보다 더 기뻤던 것은 아이들이 되찾은 자신감과 배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바카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요. 우리말로 생각하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2023년 8월, 마침내 한국에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식 지원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AI 학습 태블릿과 태양광 충전 시설을 가져왔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서진 교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러 왔습니다. 그는 월로프어로 번역된 훈민정음 서문을 읽으며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팀은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사들을 훈련시켜 우리 스스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동반자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한서진 교수에게 과거 서울에서 받았던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문자는 모든 민족이 자신의 언어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그의 딸 한지윤 과장은 덧붙였습니다. 박사님, 오히려 우리가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공동체 정신과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보며 우리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배움의 권리를 믿는 위대한 철학을 가진 동반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의 600년 전 꿈이 21세기 아프리카에서 그의 후손들의 손으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은고르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마을의 문해율은 78%에서 18%로 급격히 떨어졌고 이는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기적적인 성과였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바카리는 3,000개의 단어가 수록된 월로프어 한글 사전을 직접 편찬하여 세네갈 전역에 보급하는 젊은 학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쓰지 못했던 나디아는 한글로 쓴 내 마음이라는 시집을 출간한 꼬마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이사크는 바오바브 나무의 꿈이라는 장편 소설로 세네갈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기적은 뉴욕은 본부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저는 세네갈 대표로 193개국 교육 관계자들 앞에서 우리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6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는 세상이 지금 21세기 아프리카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인 문자와 한국의 교육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존중하는 그들의 위대한 철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등 아프리카 각국 대표들이 제게 몰려와 자신들의 나라에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한글 월로프어 교육은 세네갈을 넘어가나 부르키나파소, 말리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마을에서는 특별한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국.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바오바브 나무 사이로 퍼져나가는 것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전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문의 해방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600년 전 한 위대한 군주의 애민정신이 담긴 꿈이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의 헌신과 기술을 통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지식의 빛과 따뜻한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